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제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이 종목톡톡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이 최근 공매도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코스피와 이 코스닥 이 주요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종목에 대하여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공매도와 관련된 종목들을 심도 있게 좀 살펴보고 이 매수 매도 시점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관련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매도 1조원 융단 폭격이라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2.2% 급락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지난주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결국은 이 코스피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이 코스닥이 이 공매도에 따른 어떻게 보면 재물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사 말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사부터 보게 되면 이 공매도 첫날 이 바이오주 직격탄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매도가 제외됐을 때는 제약바이오주가 그 재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라든지 이러한 시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이번 공매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에 따라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흐름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 보기 전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 낙폭은 훨씬 더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최근 상승분에서 크게 낙폭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결국은 이 1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 조정 구간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실적 시즌, 실적 기대감과 함께 3월 중순, 즉 4월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여전히 박스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로 물론 똑같이 낙폭, 즉 일수로 따졌을 때는 똑같이 낙폭을 주고 있지만 그 낙폭 자체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똑같은 거래일이 빠졌지만 훨씬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2%나 아니면 전일 같은 경우에도 2.2% 당일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당연히 개인 투자에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대, 즉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혼자 돌파가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돌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테마성 종목들의 상승에 의해서 일부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오버슈팅이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고점대의 위치까지 올라갔었던 지수가 그 이상 올라갔던 지수가 다시 이 공매도 재개와 함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서 현재 적정 구간, 지난번 횡보했었던 적정 구간 위치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수의 흐름은 간단하게 살펴드렸고,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연속적인 하락 뒤로 이제 반등이 나올 위치만큼 내려온 만큼 이 종목들 한번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준수하게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금 1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단순 횡보장, 즉 종목이 더 이상 빠지기에는 저평가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지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현재 올라갈 만한 확실한 증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대로 횡보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박스권 하단가에 내려왔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더 늘리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가가 낙폭이 훨씬 더 가파랐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밑에서 계속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수 있다. 하지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상승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주요 매집 주체들, 즉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 횡보시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뺏어내야 주가가 올라가도록 힘있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고 있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다시 SK하이닉스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반대로 조금 더 낙폭이 나왔던 증시입니다. 즉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는 계속 타고 올라갔던 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공매도 영향에 따라 주가가 약간은 조정을 받아서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공매도 대상이 지정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 악화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내려왔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점 지금 SK하이닉스는 저점 매수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켜주는 한 코스피는 견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메인으로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체감상 안내를 드리면 이미 낙폭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또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드릴게요. 이제 어느 정도 공매도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한국은 여태까지 계속 5월 5일까지, 그러니까 5월 4일인 오늘까지 열려 있지만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일본과 중국은 5월 6일까지 휴장입니다. 즉 단독 악재, 이 한국만 유일하게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안 되고 있다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영향을 받기에 가장 최적의 시점이 바로 아시아 증시가 휴장인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6일부터는 일본과 중국이 같이 개장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의 흐름이 이어가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본과 중국이 개장하기 전까지 최대한 공매도에 따른 영향을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지수의 움직임은 공매도에 따른 영향보다는 이제 세계 증시의 흐름과 발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한국이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세계 증시 흐름과 반하는 흐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세계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인버스를 산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공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올라가는데 공매도 쳐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월 4일인 오늘까지, 즉 5월 6일 정식적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이 개장되기 전까지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풀로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월 4일 오늘까지는 공매도에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낙폭을 충분히 좀 받은 위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반등이 나올 위치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딱 지금 현재 지지받을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과거 횡보했었던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서 가장 하단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받쳐줄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관련된 회사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을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을 좀 이끌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리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대기 매수세 자금의 유입과 함께 반등 국면에 접한다,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젠 한번 보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 하락을 하다가 뭐 무상증자나 이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충분히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횡보하면서 바닥을 잡았던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이제 대기 매수가 오히려 들어올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특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이 나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만한 이 상승을 유지할 만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진단키트라는 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뭐 물론 다른 질병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빠진 조정폭이 셀트리온과는 그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 반등을 시즌이 주게 됐을 때에는 꼭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공매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별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투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세계증시는 지금 이만큼 빠진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과대낙폭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은 지금 각 섹터에서 과대낙폭된 종목, 그리고 공매도의 대상이 아닌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속하지 않은 대상 종목 중에서 과대하게 낙폭이 나온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 수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가장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대선 테마주입니다. 시장 빠졌을 때, 시장 모멘텀이 없을 때 결국 테마주로 돈이 갈 거고요.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올해 대선 테마주는 무조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 중에서 한 명씩의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면 윤석열 종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 토비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고 어느 추세선을 약간 이탈하면서 시장 조정과 함께 내려오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미 최고점에 있는 물량 구간을 몇 번이나 소화를 하면서 돌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최고가에 있는 물량은 다 소화가 됐고 이제 공매도에 따른 영향도 벗어나게 됐을 때에는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약 6.67% 가까이 급등을 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추세를 조금 이탈하고 깨고 내려갔지만 다시 지금 추세선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세선 타고 올라가다가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 타고 올라가다가 시장 빠지면서 불가피하게 내려왔고 지금은 다시 반등 주면서 다시 추세선 위로 탑승하기 위해서 오늘 장중에 수급을 좀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 정치 테마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주가가 대략 뭐 5,000원대부터 8,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만큼 지금 조정 구간에서 잡으시면 큰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아래 이 댓글을 보시면 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제가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일 주요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